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렐리입니다. 사하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다 빠르게 확률 높은 종목들을 알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하가렐리 현재 6만 명의 구독자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되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6만 명 달성 기념 새로운 자료집들을 꾸준히 내어 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삼성 로봇 관련된 자료집 그리고 AI 관련된 자료집들 중에서 핵심 기업들만 싹 다 골라 놨습니다. 종목을 고르실 때 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이후에 12월 8일 정도에 제가 12월 8일 정도에 추가적으로 이들 중에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들만 싹 다 모아 놓을 예정이에요. 지금 실적이 잘 나고 있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항상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매입해 놓으셔야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미리 골라 놨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집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들을 꾸준히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꼭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두산 로보틱스 말고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섹터가 어떤 섹터이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저평가받아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종목 꼭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중장기 투자보다는 그전에도 워낙에 모아갔을 때 큰 수익이 날 만한 종목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단기 투자에서 빠르게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이 기업을 준비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진격의 두산 로보틱스 8, 9거래일째 상승, 시총 5조 돌파. 시가총액 장중 5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한 달 사이 몸값이 2배 이상 넘었습니다. 정확히 140%를 넘어서 거의 150%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도 성장으로 분류되는 로봇주의 훈풍.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선도 기업으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점유율 1위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점유율 4위를 달성했고 향후 탄탄한 지금 이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전달해 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가장 큰 목표는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 뭐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주로 많이 했었던 뭐 자동차 관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된 업에서도 굉장히 큰 두각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요즘에 워낙에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똑똑해졌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시장 관련된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거였죠.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갔는데 나머지 로봇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요에 대한 의문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해소가 되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용화인데요. 상용화라는 것은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출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이 개발 단계에 머물지 않고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실제 최근에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통과가 됐죠. 이번 연도 중순쯤에 법안이 나와서 완벽하게 통과가 됐고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능형 로봇법입니다. 지능형 로봇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말 그대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법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배달용 로봇들 같은 걸 실행을 못 했겠죠. 정말 특별한 지역에서만
지금 현재 했었고 지금 최근은 이제는 진영 로봇봇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웬만한 지역에서 이 로봇들이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그냥 장점도 있겠지만 로봇이 성장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려의 인식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떤 우려가 있느냐? 이것을 보시면 아마 우려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최근에 로봇들이요 너무나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찰하고 로봇이 전투, 무인 전쟁 시대에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로봇 차량 투입, 격돌된 최초의 무인 전투 기록. 결국 기록도 로봇이 하고 뭐 로봇 차량도 도입돼서 전쟁도 로봇이 하는 거예요. 무인 전투 로봇. 사람을 대신해서 격파를 하는 거죠. 뭐 훈련도 지금 이제 로봇 AI가 도입되고 있고요. 정찰 및 경계도 AI가 하고 있고 유지 보수 또한도 현재 AI가 투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AI 로봇들이 투여가 됐고 이 로봇들이 실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심지어 그렇게 되면서 단순하게 로봇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킬러 드론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우려 불구 법적 제한.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전투용 무인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AI 드론들은 인간의 표적의 사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쟁에 대한 결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내려지는 위험한 기술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들이 로봇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도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같이 발맞춰서 성장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이런 논란들이 일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이게 잘 로봇들이 자신의 안전장치가 돼 있어도 문제가 뭐냐면 요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예. 단순하게 사람을 해칠 수 없게 만들어지더라도요. 나중에 해킹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을 해칠 수 있겠죠. 그죠. 산업용 로봇 해킹 위험 높아진다. 지금 이 트렌드 마이크로 블링베 로봇 보고서에서 해킹 위협 경고했습니다.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17년도하고 18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도 이제 사람을 죽이는 전쟁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실제 전장에 투여가 되게 되면서 드론 로봇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도 다시 한번 논란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 인류가 이 로봇들을 훌륭하게 해킹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보안에 신경 써야겠죠. 이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어요. 최근에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온 디바이스가 뭔 소리냐?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AI 플랫폼 개발, 드론 로봇 자율주행 평가. 온 디바이스란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기기 스스로 정보 수집 처리를 하는 기술입니다. 다수의 상용화 칩에 각종 부품이 적용되도록 첨단 패키징 기술도 현재 네페스가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이 드리면요. 보통 이 A라는 기계가 있으면요.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기계가 있으면 이 A라는 기계는요. 최근까지는요. 이 A라는 기계가 똑똑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4G라든가 5G라든가 통신망을 설치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이 기계 안에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심어 놓을 정도로 이 반도체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A라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로봇이 뭐 정찰도 하고 타격도 하고 지금 이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똑똑해야 되는데 이 똑똑한 두뇌를 이 로봇 자체에 침어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방식을 설치했냐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서버를 따로 만들어 놓고 뇌를 따로 여기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 업로드돼 있는 뇌하고 이 기계하고 빠른 속도의 지금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 지음으로써 사실상 로봇에 두뇌가 탑재된 것 같은 효과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서버하고 로봇하고 이 정보를 주고받게 될 때 바로 해킹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언제든지 해킹될 수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해서 서버 하나가 해킹되게 되면 수천 개, 수만 개가 뭡니까? 수백만 개 이상의 수억 개 지금 현재 다양한 지금 이제 로봇들이 해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장점이 있으면서도 이 해킹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I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 AI 서버에 두뇌를 둘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기계 자체에 그냥 AI 칩을 탑재시킴으로써 똑똑한 지금 이제 수행을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완벽한 로봇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말 그대로 기계 자체에 디바이스가 이제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양한 그 과거에 있었던 클라우드의 방식을 벗어남으로써 해킹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활용한 온 디바이스 기술이 필요해지는 시점이죠. 해당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서버 안 거쳐 더 빠르다. 삼성도 출사표 던진 온 디바이스 AI.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공개했고요. 외부 서버 클라우드를 안 거치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적고 정보 처리 속도도 빠르다고 하죠. 그 전까지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래서 가장 처음 탑재시키기 시작한 건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시키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가우스를 최초로 공개했고 내년부터 갤럭시 24 등 전 제품에 온 디바이스 AI 형태로 탑재시킬 계획입니다. 언어 모델, 메일 작성, 문서 요약, 지금 현재 번역 등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뭐 삼성이 나오는 이제 이 AI 칩 자체가 언어 측면에서 좀 집중된 모습들을 보여줄 건데요. 나중에는 이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되겠죠. 이게 스마트폰에 탑재되니까 이런 건데요. 이게 삼성이 스마트폰에만 탑재하지 않죠. 전자기기들에 전부 다 싹 다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지금은 청소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자제품에 싹 다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이 출시하는 로봇 제품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소비자들은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제 나중에는 로봇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두뇌를 갖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기계들이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요. 지금의 인공지능 진심인 삼성전자 AI 스마트폰 상표 등록까지 끝냈습니다. 진짜 내년에 판매하겠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내년 1월 17일에 미국에서 또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CES라고 해서 세계 가전 박람회죠. 그래서 2024년도 내년 1월 17일 날짜로 CES가 열린다. 이때 타이밍에 맞춰서 AI를 탑재한 이 온 디바이스가 역시나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국내 직접 수혜주는 무엇이 있느냐? 이 로봇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핵심 수혜주, 두뇌를 담당할 핵심 수혜주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MLCC라는 걸 생산하는데요. MLCC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분배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라고 하는 이제 부품이에요. 그죠? 이 MLCC가 보통 하나가 들어가지 않고요. 보통 기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다수의 MLCC가 사용되게 됩니다. 복잡한 기계일수록 더욱더 많은 MLCC가 사용되게 되겠죠. 이 AI 인공지능 칩이요. 특히나 최근에 주목받는 게 전력 설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전력 설계,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똑똑한 그 반도체 칩이다 보니까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결국 배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 한정된 배터리 안에서 기계가 똑똑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똑똑한 전력 배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MLC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온 디바이스가 싹 다 사용되는 만큼 MLCC는 더욱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뭐 읽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세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기는 주가가 너무 무겁죠. 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주식보다는 제가 오늘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설명드렸죠.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릴 핵심 기업은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설계 관련된 기업이 최근에 굉장히 잘 급등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제목을 못 바꿨네요.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서버용 디램 비중이 2023년도 17%에서 27% 17%에서 38%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이 같은 변화는 주문형 비즈니스로 전환이 예상된다. 최근에 AI 메모리 반도체가 커지고 온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 주문형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품에 맞는 반도체가 필요해지는 시장이 오는 거예요.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다를 거고요. 똑같은 AI 반도체더라도 로봇이 들어가는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지금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싹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각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문형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주문형 비즈니스에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반도체 설계라는 기업이죠.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가 주가 상승에 현재 이 해당 이슈로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이시죠? 이게 본격적으로 삼성이 온 디바이스 이야기를 시작한 2주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재미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그들 중에서도 왜 하필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을 굉장히 주목해 봤냐? 해당 기업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해당 이슈로 오늘자 20% 정도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었죠. 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요 수급이 좀 부족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M2가 굉장히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좀 덜 떨어진 이유가 신규 상장 이슈도 있었고 M2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M2라고 한다면 시중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통화량 공급이요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역대 그래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최저치를 찍고 있다. 통화량이 굉장히 적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악의 경기 침체 시기에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의 주가 급등들이요 신규 상장주 위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왜 올라갔을까요?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왜 하필 얘가 제일 주도했을까요? 이 기업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는 기업도 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을까요?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 죽쓰고 있는데 왜 얘만 올라갈까요? 역시나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바로 보호예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요. 보호예수라고 해서 보통 신규 청약한 기업들,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 상장 때부터 청약에 참가한 기업들이 혹시 단체라든가 투자자들이 매각 제한에 걸립니다. 뭐 이제 주문하는 물량에 따라서 각자 달라지긴 하는데요. 최소 못해도 1개월에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배정을 받는 기업들이나 많이 기관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은 1개월에서 개인은 아니겠죠. 거의 기관들이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매각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요. 매각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유통 물량이라는 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유통 비율이 대략적으로 16%잖아요. 안 그래도 적단 말이죠. 그죠? 16%면요. 시가총액이 아무리 8조 5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도는 8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8천억에서 좀 더 되겠죠. 한 8천억 1조 좀 넘어가겠죠. 시가총액이 8조인데 그 물량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물량에서 또 보호 예술이 인해서 또 잠겨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유통 물량 자체가요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유통 물량이 대략적으로 10%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수급이 쪼끔만 들어와도 과도하게 올라가기 좋겠죠. 그래서 최근 시장에 수급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규 상장 기업들 위주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뭔 뜻인지 이해되셨죠?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들도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좀 올라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현재 오운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 로봇의 보안 관련된 핵심 기업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신규 상장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단기 공략하시는 게 매력적이겠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모아갈 만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SBB테크라든가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어 SB테크라든가 요런 종목들을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가시고 단기적인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이제 퀄리스타 반도체라는 기업을 한번 옴디바이스 로봇 보안 관련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좀 단기간에 좀 짧게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매매를 좀 하실 줄 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도 하나 더 드리려고 항상 유튜브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항상 매번 올라올 때마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이 뭐 언제 얼마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시면서 잘 전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로봇 관련 종목들 뭐 다른 종목들 많겠지만 나는 조금 더 좀 모아가면서 크게 급등할 재료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 단기적인 상승도 물론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정말 매력적으로 큰 수익을 보고 싶은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집만 보셔도 종목 찾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로봇 관련주하고 AI 관련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 놨거든요. 해당 자료집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릴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릴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료하는 거 없어요. 돈 내는 거 없어요. 그냥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바로 이재진이라고 직접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가 주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고요.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메인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무료로 모든 컨텐츠들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아침 8시 30분 드리고 있고요. 무료 테마지 정리 자료, 다양한 정보 자료를 드리는데 무료로 모든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아이디 또한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설정해 놨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중요한 시대잖아요. 일부러 얼마나 깔끔하게 운영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급등 포착 자료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요. 해당 무료 로그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약관 동의 맨 위에 거 체크하시고 오른쪽 아래 가입하기 버튼을 체크하시면 넘어가실 수 있고요. 회원가입 화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성함 적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중요한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123446 12346 쉽게 설정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아이디 만드시고 로그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급등 추천 종목들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됐고 오늘 증시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는 무엇인지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위에서 세 번째
2023년도 2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로봇 AI 원금 회복 필수 자료집이라고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무료 자료들은 100% 무료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중에 유료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무료로 계속해서 해드릴 것을 맹세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